근거가 있어서 한 것이지 뭐 그냥 없는 것을 한 건 아니지만은 네. 또한 약이 여러 가지 그 독성이 많다, 부작용이 많다, 막 이런 점에서 약의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송 선생님, 뉴 스타트 운동이라는 거 요즘 굉장히 또 문제가 되던데요. 그 어떤 운동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상구식 건강이라고 한간에 알려져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상구 씨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이상구 씨가 말하는 건강법에 대한 단편적인 상식만을 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이상구식 건강법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좀 시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구식 건강법이 아니라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뉴스타트 건강법입니다. 이 뉴스타트 건강법은 이상구 씨가 고안했거나 그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특정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뉴스타트 건강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그 참고 문헌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타트 건강법은 약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창설 당시에 이 건강법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법을 주창한 분이 엘렌 G 화이트라는 이 여성인데 이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이와 같이 식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건전한 식생활, 건강적인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잘 개선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 또 이분이 그 뉴스타트라는 말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 즉 건강의 지혜라는 책의 115페이지, 즉 이 책은 엘렌 G 화이트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11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연요법,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요긴하다. 그래서 즉 생활 환경을 정비하고 생활 습관을 고정시키고 건강한 식사를 하면은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고 그와 같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신앙 정신이 깃들인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뉴스타트의 원전이 되겠습니다. 네. 즉 뉴스타트 건강법에 대한 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뉴스타트 건강법에 대한 책들을 여기 쭉 지금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만 일부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뉴스타트 건강이라는 책을 좀 해설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오해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임 회장님, 우리의 육식과 우리의 건강 좀 말씀을 짚어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동양의학적으로 볼 때는 전통적으로 약 5,000년 동안 적어도 문헌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자연요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식약동원이라고 해서 식물도 되고 먹는 음식물도 되고 약도 되는 이런 자연적인 요법에 의학적인 요법을 해서 우리 한방에서 꾸준히 지금 우리나라 200년, 100년 전에 서양의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국민보건의 질병 치료 또는 건강 전부 맡아서 한방에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식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생식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천연 토종꿀에다가 꽃이 뭐 한 2,000종이 개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 미론에 딴 놈에다가 산삼을 찍어서 생식을 한다, 뭐 더덕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잎사귀도 있고 열매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 자연식이요법이 좋다고 하는 건 알지만 하나의 편식주의가 되는 건 좀 곤란하다. 네. 적어도 사계절에 나오는 정식, 고루고루 우리 인체 구조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의 계몽도 되고 교육도 되고 또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육식의 문제도
녹용하면 녹용도 그 40일 전후하면 아주 저 벨벳에다가 아주 특수한 조직입니다. 그러면 그 고기도 아니고 뿔도 아닌 그걸 약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때 식용도 되고 약용도 되도록 이런 그 요법이 동물 제재도 있고 식물 제재도 있고 또 해산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은 찬성하고 어떤 부분은 편식주의니까 이건 좀 바로 잡아서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 한의사들이 주고 있는 탕제다 무슨 생집이다 즙액이다 환제다 종류가 많습니다. 네. 이따 그건 설명을 드리고 골고루 섭취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송 박사님, 최근에 박사님께 그 찾아오는 환자들이 이상구식 건강론 때문에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을 짚어주십시오. 이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환자들이 왜 진작이 이런 좋은 이론을 도입하지 않고 선생님 나한테 지금까지 약만 썼느냐 이런 항의도 들어오는가 하면은 많은 그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오늘 이 프로에 출연하면서 그 이상구 씨의 그 아주 정말 아름다운 그 설득력 있는 그 논법 여기에 내가 존경을 해요.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뭔가 오도했다는 데 대해서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지금 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학교회가 선생님 고기 먹으면 안 된다지 하고 손을 들었을 때 그 담임 선생님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고 지금 소모성 질환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암 환자라든지 강경변 환자가 와서 현미만 먹으면 재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또 예를 들면 지나가는 주부가 시장에 가서 채식만 사갖고 와서 남편 보고 먹기 싫은 그 채식을 강요하는 이런 풍조를 만든 데 대해서는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근거가 상당히 아직도 불분명한 사실을 단순 논리에 접근시켜가지고 확실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물론 그분의 자기 개인의 지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의학계 또 우리 국민 건강에 미치고 몰고 온 이 아주 선풍은 이건 정말 너무나 위험한 선풍이다. 저는 우선 조금 이 프로에 나오면서 이건 이 기회 국민들인데 좀 깨우쳐드릴 우리가 저도 하나의 의사로서 의무가 있다고 느끼고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허 교수님 이번 좀 짚어주십시오. 예, 제 입장은 사실은 이상구 씨가 얘기하는 건강법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제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도구마에 빠지질 말아야 되겠는데 난 종교 자체를 무슨 종교를 나쁘다 좋다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종교가 의학과 어떤 관계를 앞으로 맺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가끔 생각해 보는 사람입니다만은 종교적인 어떤 신념에 입각해서 도구마에 의해서 의학을 이론을 전개시켜 나간다는 것은 그 우연부당한 지금 우리가 과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시대에 살고 있지 종교의 지배하에 있던 의학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걸 똑똑히 알아야 되겠는데 물론 역사적으로 사실은 제가 의학사도 공부하고 보건사도 공부하고 실제로 강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쭉 볼 것 같으면 역할이 건강관리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몽고에 다녀왔는데 지금 몽고에 가면은 아직도 중이었던 사람들이 전통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거창하게 하면 성녀의학 그러거든. 구라파 중세기의 의학은 성녀의학의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신부 이코르 의사였고 훌륭한 신부가 의료인의 역할을 담당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동양에 와서는 불교가 성했을 때는 불교의학의 형태로 났고 도교의학에서는 도교의학의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신념에 입각한 의학들이 많이 지배왔는데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양반이 얘기하는 이론이 틀린 건 아니에요. 좋은 공기 마시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하고 그야 상식의 상식입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주장한 것을 구라파의 역사에서 보면 히포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한 2500년 전에 그랬거든. 내추럴 힐링 파워, 자연 치유력을 누구나 하나님께서 받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 자연 치유력을 올려주면은 그거를 향상시켜주면 모든 병은 통치가 낫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 다음에는 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라비아 의학, 알코올 그러면 그 아라비아 의학에서 생기는 증류법의 하나거든요. 우리가 과학사를 배우면 나온다마는 그래가지고 중세의학의 소위 스콜라 철학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다가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과학적 의학이거든.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과학적인 실증과 통계와 엄격한 검증을 거친 과학시대의 과학적인 의학을 믿어야지 거기서 생겨나는 폐단을 다시 신비주의적인 옛날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난 이 시간에 예. 똑똑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 박사님, 고기 많이 먹고 사는 선진국에서 시작된 이런 이론이 우리나라에도 역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 입장을 예, 제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식품 영양적인 견지에서 그 몇 가지 문제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앞서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역사적인 면에서 목축 관계로 자라왔던 그 사막 사람들은 뭐 고기만 먹고 전만 먹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뭐 그야말로 고기는 없고 하면은 뭐 이런 그 식물성만 먹어온 데고 있고. 근데 문제는 요새 세계 3대 장수촌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지방 사람들이 과연 완전히 채식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육식도 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한국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3대 영양소를 얼마나 먹고 있는 것이냐 이걸 우선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 표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열량에 대한 그 백분율을 표시를 해놓는데 미국 사람들은 현재 단백질을 12.9% 전체 먹는 양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한 12% 정도로 앞으로 줄이자. 이게 다이어트리 골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질을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현재 45%나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걸 되도록이면 30% 수준으로 낮추자. 그리고 당질은 이 사람들이 42%를 먹고 있는데 60%까지 올리자. 예. 이 사람들은 식생활 개선 운동이 그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우 보면은 단백질이 전체 섭취 열량의 11.8%입니다. 그 지금 학회에서 주장하기를 2000년대에 가서는 이것을 한 13% 정도로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질을 보면은 너무 적다는 거죠. 예. 13%밖에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걸 25%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물론 이것은 질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질을 보면은 지금 너무 그 녹말질을 많이 먹고 있어서 74.9%나 먹고 있기 때문에 62% 수준으로 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이 중에서 지방질을 먹지 말고 고기는 먹지 말고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입니다. 이게 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뭐 노벨상을 몇 개 타도 남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업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양측에서 찬성, 반대 입장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각각 양편에서 자유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약국에 가서 티임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티임파고 엔돌핀 이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주 익숙한 단어처럼 됐죠. 기분이 좋을 때 많이 나온다는 엔돌핀인데 그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꼭 건강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건 한 번쯤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아마 이 자연식에 있어서 막 고기 먹는 것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그 고기 먹는 것을 배척한다는 것은 단백질 문제인데 단백질이라는 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꼭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이 보충되는 건 아닙니다. 예. 소위 콩으로 만든 두부라든가 순두부라든가 청국장이라든가 된장이라든가 이것으로서 충분히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인간은 곡채식 동물이라고 합니다. 곡식과 채식을 먹으면 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말이죠. 일본에 있는 모리시다라는 그 박사는 네. 말하자면 육식 망국론이라는 책을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 육식을 먹으면 대단히 그 몸이 건강해지고 애들이 또 그 발육이 빨라지고
즉 조숙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숙하는 것도 그래요. 이 알맞추 성숙이 해야지 어렸을 적에 고기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조숙을 해놓으면 그것이 결국은 비만증으로 가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처맥 체질로 돼서 알레르기 체질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송 박사님 의견 좀 그러니까니 들어보죠. 제가 생각하기는요. 우선 이 엔돌핀 얘기를 좀 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심지어 어느 약국엔 이상구 씨가 발명한 엔돌핀 안 파느냐고 네. 이렇게 아, 약국까지 이상구 씨가 발명한. 예. 이 엔돌핀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1975년도에 이제 그 학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엔돌핀이 뭐냐면 우리의 진통제 있죠. 몰핀, 마약에 들어가는 이 마약이 제일 참 굉장히 그 진통 효과가 강한 약입니다. 그 우리 인체 내에도 어떤 고통을 없애주는 그런 물질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975년도에 우리 뇌 조직에서 그런 진통 역할이 강한 물질이 있더라. 그래갖고 그 당시엔 엔케팔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근데 자꾸 찾아나가다 보니 그거보다 이제 구조가 더 복잡한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엔돌핀인데 그게 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인체 내에 다 고르게 산재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네. 근데 우리 이상구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분이 좋으면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 분비되고 기분이 나쁘면 엔돌핀 떨어지고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돼가지고 뭐 혈압도 올리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엔돌핀의 기능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받을 때 속상한 일, 걱정되는 일, 뭐 부부 싸움에서 화가 나는 일 있을 때 아드레날린이 올라가는가 봤더니 이 뇌하수체 호르몬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비가 되면서 이상구 씨가 얘기한 아드레날린도 올라가는데 그때 봤더니 엔돌핀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거의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상구 선생님이 뭔가 자기 나름대로 그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그걸 다 아시면서도 간단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사실은 화가 났을 때 엔돌핀하고 아드레날린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엔돌핀이 과연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아주 좋게 좋아만 지는 물질이냐? 엔돌핀은 우리 정말 신이 만들어내신 기가 막힌 진통 역할도 하고 또 우리 생체가 자라는데도 많은 역할도 하고 우리 그 생식에도 많은 역할을 주는 아주 훌륭한 물질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엔돌핀이 너무 많았더니 이상해지더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정신과에서도요. 엔돌핀이 많아졌더니 정신분열제 증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엔돌핀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몰핀의 이 기량제라 그럽니다. 나록소온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예. 그걸 줬더니 엔돌핀이 막 올라가서 그 환시가 들리는 걸 나록소온을 줬더니 환시가 정신분열제 증상이 좋아지더라는 건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나친 건 나쁜 거군요. 예. 그다음에 운동선수도 운동하니까 엔돌핀, 그건 이상구 씨도 말씀하셨어요. 엔돌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엔돌핀이 너무 많이 올라갔더니 여자 운동선수들에서 맨스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춘기엔 엔돌핀이 올라갔다가 성인이 되면 엔돌핀이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엔돌핀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춘기가 길어지고 성인으로 가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생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 엔돌핀이 과연 그 이상구 씨가 말씀하신 대로 좋은 측면만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엔돌핀 많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신병도 가져올 수가 있고 성장에도 영향을 주고 생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국민 여러분들이 엔돌핀 만능으로 가신다면 굉장히 위험한 논리다. 우선 저 이것부터 설명드리죠. 네. 또 송 박사님 의견에 반대하실 분이 있습니까? 예. 우리 몸은 예. 자체 조절되도록 돼 있다는 사실을 의학계에서 다 지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이 엔돌핀을 자연히 뉴스타트 건강법이 성경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그 유래를 찾아본다면은 성경의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쓴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을 그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엔돌핀이 많아도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 인체가 창조론을 믿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자체 방어를 할 수 있고 자체 기능이 조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뿐 아니라 지금 의학계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이상구 씨가 있는 그 위마 인스티튜트는 사실 자그마한 대학이고 자그마한 병원입니다. 근데 그런 병원이 지금 미국에 한 13개가량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그 위마병원 말고 유치판이라는 곳에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광경이 나오는데 엔돌핀, 티임파고 고기 안 먹는 거 이건 너무나 뉴스타드의 단편적인 것을 말씀한 거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 자연치료병원에서는 전부 8가지 뉴스타드 그 건강법을 전부 실천시키면은 완전히 우리 몸의 기능이 자연 조절이 되고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빠진다든지 어떤 거에 치중해서 그것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우리 몸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치료가 개발이 돼서 이 병원에서 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고 있는데 특별히 위마병원에 그전에 서양 사람들이 경영하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인기가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구 씨가 가가지고 이렇게 엔돌핀을 많이 주장하면서 환자들을 뉴스타드 건강법으로 습관을 개선시켜주고 아니, 식생활 송 교수님, 난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네, 식생활을 고정시켜주면서 우리가 식상 그 위마병원을 송 교수님께서 선전하시면 안 아니, 됩니다. 선전이 우리 아닙니다. 오늘 저 시청자들은 분명히 하자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엔돌핀에 대해서 송 교수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즐겁게 하니까 훨씬 그 뉴스타드가 효과가 있었다. 예. 아니 그래서 뉴스타트가 아니고 네. 사람 마음이 즐거우니까 엔돌핀이 올라간다는 그 증거를 한번 대보시라고요. 예, 그거는 저는 뉴스타드를 전체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엔돌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이 하자 엔돌핀은 얘기입니다. 마음에 즐겁기도 하지만 뉴스타드 전체를 하지 않으면 엔돌핀이 저는 마음이 즐거운 거는 우리 동양의학에서도 있고요. 네. 예? 우리 정신의학의 기본입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엔돌핀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냐? 근데 이분이 전 그거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이제 분명히 해달라 수준에 얘기죠. 맞춰서 그걸 얘기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제가 실제로는 작가께서 보충을 해서 네. 저쪽에 계신 우리 허정 박사님, 송 박사님, 저 여기 이쪽에 노 박사님 전부 동양의학을 했든 서양의학을 했든 간에 우리가 의료인의 윤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동서의학은 공통점이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질문 내용에 자연식이요법이 좋은 건 다 압니다. 또 어떻게 하면 현대인에게 맞게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서양의학이든 동양의학이든 문제는 21세기를 접하는데 가공식품에서 합성해서 천연약물로 생물학적 제재를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공급을 해서 건강하게 정신, 우리 동양의학으로 말하면 정신, 육체, 혼백까지 나누고 양의학이면 양의학대로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시청자들을 위해서 또 국민보건을 위해서 좀 그 어떤 종교 사상만 논의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종교의학과 사상이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연구하고 제가 또 대학에서는 본초학이라고 하는 약초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광물 강의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한약이 130종이나 있습니다. 유약, 모략, 정약, 알로에, 젖과 꿀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또 불경에 가면 연자육이라고 해서 연꽃에 있는 열매를 그걸 죽을 만들어 놓는 자연식도 있고 우리 유교로 말하면 아주 사서오경에 들어가는 시전에 차전자가 있는가 하면 그 신선 도교 사상에 있어서의 선도라든가 신선 사상에서 쓰는 식품요법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지금 오늘날의 우리 한방의료나 양방에서나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좋은 거는 국민에게 권장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제가 서울시 한의사회장입니다만 한방의료에 대한 시에는 있어도 우리나라가 말이지 한방의료 정책에 대해서 동양에 맞는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책임은 뭐냐면 우리 시청자에게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있고 보사 정책에서도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네. 왜냐? 지금 동양권에 맞게끔 우리가 전통적인 것도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오늘 시간을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리겠는데 전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우리가 과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분업화된 사회에 살고 있고
과거에 그 성녀의학 그렇게 뭐 역사를 빼면 프리스트 메디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질병을 다루고 또 이 질병을 고친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전제 조건이나 선입견 아래서 이루어진 건강관리법이라는 것은 과학적일 수가 없고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건강 교육을 시켜야지 어떤 종교적인 원리라든지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인 원리가 좋다손 치더라도 그런 선입견 아래에서 그 철학이나 이념을 밑받침할 수 있는 그런 건강 교육은 그것이 과연 과학적이라도 치더라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물론 뭐 그 양반이 주장하는 거 기분 좋게 살고 뭐 깨끗한 공기에 무슨 뭐 가능하면 남한테 잘하고 난 그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의학이라는 것이 발전된 과정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은 아예 스님들이 병원 차리든지 목사님이 병원 차리든지 전도사가 병원 차리지 왜 전도사가 아프다고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병원에 가고 왜 우리 여기 정신신경과 의사가 계시는데 왜 목사님은 돌아서 왜 정신병원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분업화된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가 객관화되어 있는 과학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사는 시대에 살아야지. 뭔가 요새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왜 그렇게 된 것이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과학적인 의학이 19세기 말서부터 발전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게 전염병 관리밖에 한 것이 없거든. 지금에 와서는 의학이 좀 다루기 벅찬 문제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냐. 무슨 고혈압이다, 당뇨병이다, 정신신경증이다, 정신병이다. 이게 현대의학으로서 다루기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기 시작해. 심령과학이라든지 난 잘 모르겠어요. 심령과학이 뭔지 잘 모르는데 그런 말을 자꾸 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상한 방법을 쓰고 뭐 안수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난 사실 안수기도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의사가 할 일을 딴 분들이 합니까? 그건 의학적으로 인정된 의학적인 과학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시술하는 것을 권장하고 또 그런 것을 매스컴에서도 주장을 해야지 이상한 비방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그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네. 교수님께서 과학적이라 그래서 제가 참 오늘 이 프로에 나온 데서 책을 좀 봤습니다. 우리 이상구 씨가 말씀하신 소위 엔돌핀과 T셀의 관계. T임파구입니까? T임파구. 네. 이거 제가 조사한 책에서는요. 엔돌핀이 T임파구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는 그러한 확정된 걸 제가 근래 근판책을 다 면역학에 관한 걸 지금 내에 복사해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병균이 우리 인체에 침범을 하면요. 그걸 병균을 둘러싸서 못 움직여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임파세포 가서 그걸 잡아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T임파구라고 표현하셨나요? T임파구 뿐만 아니라 사실은 면역체는 B임파구도 많이 작용을 하고 혈장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면역체를 또 항체를 만들어주고 이런 모든 그 여러 가지 다원적인 작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게 엔돌핀이 T임파구나 기타 이런 B임파구가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학자들이 막 추적을 해가 봤어요. 왜? 임파구 자체 내에도 엔돌핀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하 그러면 관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더니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엔돌핀이 많을 때 소위 T임파구의 작용이 기능이 항진되진다는 보고도 있었고 또 어떤 보고를 보니까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보고도 있고 또 어떤 보고에서는 오히려 엔돌핀이 너무 과량 증량되었더니 면역 작용을 떨어뜨린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상구 선생님께서는 아마 그걸 조금 더 아름답게 대중이 잘 알아듣기에 아마 그걸 도식화하시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단순 논리가 됐어요. 기분 좋으면 엔돌핀이 올라가고 기분 나쁘면 아드레날린이 올라가고 기분 좋으면 엔돌핀이 올라가서 T임파구의 활력소가 돼가지고 암도 낫게 하는
그리고 막 혈압도 다 떨어뜨려주고 이런 식이 되는데 아직은 학자들 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너무 네. 극단으로 간 데에 좀 문제가 그래서 있죠. 어떻게 의학이 이 복잡한 그 이론을 아무래도 그런 사회 운동을 하시는데 의학을 이렇게 대입을 시키다 보니 그런 논리가 나왔겠지만은 좀 너무 단순 논리로 풀었다. 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입장에서 저희 두 사람이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엔돌핀과 티임파고는 약국에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다만 또 중요한 것은 이상구 박사께서 최식 2주를 저에게 관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 200여 통이 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네. 자, 유 박사님, 김치 채식을 권했는데 김치는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뭐 썩은 식품이다 이런 얘기하고요. 네, 우리가 그 식품학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식품이라고 하는 것과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발전이 되어 왔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유제품의 그 발효 제품이라는 게 이른바 요구르트, 장수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그 요구르트가 발전이 됐고 또 이게 치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구 선생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치즈, 특히 우유를 마셔서 안 된다. 뭐 이런 이론을 넘어서 가지고 치즈는 왜 나쁘냐? 그 안에 기름기가 많고 첫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인도르, 스카돌 같은 성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T임파고를 약화시킨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터무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발효라고 하는 것과 부패라고 하는 것을 이 양반이 혼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물체고 식품이고 간에 미생물, 유용 미생물의 작용을 받아가지고 분해가 돼서 몸에 흡수되기 쉬운 성분으로 분해가 됐고 그리고 풍미가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게 발전이 돼서 벌써 치즈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역사가 몇천 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이 치즈라고 하는 것이 영양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는 것, 특히 코카서스 지방이라든지 중근동의 장수자들이 치즈를 많이 먹고 있고 요구르트를 많이 먹고 있다. 이건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김치라고 하는 거 이거 먹으면 나쁘다. 이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름대로 유산균이 만들어져서 우리 정장 효과를 거두어주고 또 비타민 C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고 그 나름대로 과학적인 것이 다 밝혀지고 있는데 이것을 꼭 날거로만 먹어야 되지 김치를 먹으면 안 되고 심지어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겉절이를 자기 부인이 해놨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 겉절이를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쓰레기통에다 잡아넣었다. 아니 겉절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발효가 되기 이전의 생식품의 상태입니다. 미생물이 유산균에 작용을 해서 김치가 되는 거고 그 김치가 돼서 뭐가 나쁘냐.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지 덮어놓고 인도르스카도로 부패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갖다 대면서 이게 몸에 나쁘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만 더 제가 음식 관계니까 조금 좀 시간을 네, 주십시오. 또 하나는 그 지방을 먹어서 안 된다. 이런 콜레스테롤 얘기인데요. 얘기요. 이것이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기름기를 전혀 안 먹고 녹말질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다 공급을 한다. 아마 위가 혹사당해가지고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다른 단백질이나 그 당질이라고 하는 것은 1g 먹으면 4칼로리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양반 설명해 보면은 지금 그 조금 뒤떨어진 학문만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이런 표현을 자주 인용을 했는데 이미 이것은 한물간 학문이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 식품영양학에서도 고칼로리 덮어놓고 칼로리가 높다고 하는 거 찬성하는 학자 하나도 없습니다.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하되 그중에서 효율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지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특히 다른 음식에서 먹었을 적에 부족되기 쉽고 우리 몸 안에서 만들지 못하는 특별한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을 먹지 못하면은 세포막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자라는데도 관련이 되고 그리고서는 이 피부 조직에도 문제가 된다.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데 그걸 필수 아미노산 안 먹고서는 어떻게 삽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잘못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말씀 유 원하십니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영양학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시인합니다. 근데 이제 이상구 씨가 그 유 교수님 아시는 대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김치 먹지 말고 치즈 먹지 말란 말은 그분이 자기 독단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역시 그것도 참고 문헌이 있는데 역시 이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치즈를 먹지 말고 버터나 마가린, 마요네즈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그 지방 섭취를 전혀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깨, 들깨 같은 이런 종실류와 그다음에 호도, 땅콩 그런데 같은 그 말씀을 하는데 네, 그 그거는 양반이 이런 자연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참깨 이런 기름기 많은 거 먹지 말고 네. 그런 견실류 중에서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네. 기름기가 적은 밤 같은 것은 몸에 좋습니다. 근데 이 이런 책에는 설명을 이제 했는데 견과류를 먹으라고 그게 하는데 이론적으로 예. 타당성이 없는 아니 얘기입니다. 송여사 그 책이 그 책이 도대체 아니 그게 아니라 에서 나온 책이에요. 참고 문헌을 얘기를 할 그 수밖에 참고문헌이 없어요. 일정 죄송합니다. 종교에서 나온 거에 들고 나오지 마시라고요. 예, 근데 그분이 왜 그러냐면은 근거가 없는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그거는 지금 일정 종교 얘기는 우리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예, 과학적인 그러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근데 이제 얘기해야죠. 그분이 그러면 우리 그 참깨, 들깨 이런 걸 먹는데 이런 것도 역시 적당량을 먹으라고 그랬지 그분이 전혀 먹지 말란 말은 아마 조금 예, 제가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구현해서 말을 했는지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저희 뉴스타트 건강법에는 전부 그걸 적정량 먹게 돼 있습니다. 하루 한 50g 예, 지방이 제가 되도록 이렇게 듣고 계산해서 하는 먹겠습니다. 얘기니까 막연한 얘기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상식 조금 건강론의 말씀을 반론이십니까? 드리겠는데 예. 난 사실은 그 양반의 10번을 다 보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분적으로 그 자꾸 몇 말씀을 하시게 몇 됩니다. 번은 빠졌는데 네. 사실은 그 양반이 뭐 박사라고 그러지만 내가 보기에 박사도 아니고 미국에서 전문의사, 내과 전문의사, 일반 내과 전문의사 자격 하나 땄으니까 사실은 솔직한 말이지 부끄러운 얘기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인턴 레지던트 거친 그 정도의 실력의 사람이고 개업한 사람입니다. 내가 본인의 인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질 건 아니지만 그 양반이 면역학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충분한 영양에 대한 인성예는 깊은 갖고 지식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네. 사람도 아닌데 내가 요전에 하도 황당무계한 얘기를 해서 저렇게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치즈를 먹으면 치즈를 썩혀놨기 때문에 그 팡가스 곰팡이가 있어가지고 그게 머릿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무식한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지 난 그러면 뱃속에서 팡가스가 들어가면은 그 곰팡이가 들어가고 세균이 들어가면 머릿속으로 가나? 그런 그 공부도 안 해가지고선 난 도대체 난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상구 군이지 뭐 나이를 따진다면 형편 없이 저 어린 친구인데 네 그런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또 도대체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학을 공부했다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의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도구마에 의해서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론을 전개시키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네. 그러질 말고 과학적인 근거에서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해야지 우리가 과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연식품이라는 건데 엄격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 자연식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실은 원시 수렵사회로 되돌아가지 않는 한 자연식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경작을 해서 걷어들여서 그것을 사람이 수확하는 건데 도대체가 그냥 모든 가공식품은 죽일 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어떤 특정한 종교에 의한 특정한 어떤 그 원칙에 의해서 도구마에 빠진 프로그램이 10번씩 나갔다는 것은 난 사실은 KBS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노 원장님 말씀. 반론 주십시오. 한국의 김치라는 것은 대단히 그 발효식품으로서 또 자연식으로서 대단히 몸에 좋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상구 씨가 말하는 그것을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일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식에 있어서 야채를 그냥 자연 그대로 먹는다는 거. 이것이 말하자면 루소의 리턴 투 네이처, 자연으로 돌아간다든가 혹은 괴테의 인간이 자연에서 멀어가면 멀어가듯이 질병이 많다든가 이거 다 자연 원리인데 동물들이 우리 음식을 끓여 먹는 거 보면 이상할 겁니다. 그 어째서 더 맛있는 고기를 갖다 그냥 먹지 왜 끓여 먹을까?
토끼가 야채를 김치에 먹고 소금쳐 먹고 하면 그 야채를 그냥 먹는데 그 사람들은 왜 거기다가 설탕 치고 뭔가 소금 치고 뭔가 끓여 먹을까 이상할 겁니다. 막 이거 서양 사람이 한국 집에 와서 나는 신발 벗고 들어오면 그거 이상하다. 우리가 서양 가서 나는 신발 벗고 방에 들어가면 그 사람 신 씻고 들어오지 왜 신 벗고 들어오는 거이 같은 관념입니다. 그런데 이상구 씨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옹호해서 말한다면은 즉 야채를 자연 그대로 먹으면 이것이 항생제다. 이것이 세포가 젊어지는 것이다. 또 이것이 그 칼슘 혹은 수산 칼슘 이러한 그 소위 무기가 들어갑니다. 인간이 끓여 먹으면은 그 유기질이 무기질이 되는 거고 생으로 먹으면은 유기질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기질을 먹을 적에 가장 좋습니다. 식물은 무기질을 먹을 적에 가장 좋습니다. 인간은 산소를 먹을 적에 좋습니다. 식물은 탄산가스를 먹을 적에 동화작용을 해서 자기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4번. 이게 생물의 원칙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렇게 끓여 먹고 양념해 먹고 발효해 먹고 하는 것이 이 불을 발견한 5천년 말년 이래에 우리들이 사치해졌습니다. 소위 요즘에 말하는 그 엔테로피 포지티브라고 이 엔테로피 증대 과학 만능으로 와서 기계 만능으로 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인간의 생활이 향상됐는데 결국은 인간은 병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지는 이런 뜻이고 이상구 씨가 그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은 구태여 기름을 안 먹더라도 이제 다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처럼 깨 먹고 은행 먹고 잔 먹고 콩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충분히 우리가 뭔가 지방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지방을 먹지 말라는 건 그 축임을 해서 하면은 이게 과산화 지질이 암만 리노르산이라도 몸에 좋지만은 그것을 오래 둬두고 일광의 산화작용을 받으면은 과산화 지질이 돼서 우리들의 세포막을 파괴해서 암도 되고 동맥경화도 된다는 막 이런 뜻에서 말한다고 나는 옹호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노 박사님 가운데에서 꼭 생식을 해야 이게 유기 그 물질이고 끓이면은 이제 무기질로 된다. 이 말씀은 조금 그 오해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하나 지금 콩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콩이 좋은 식품이다. 누구나 다 알죠. 그러나 콩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메치오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좀 보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콩이 좋다고 해서 콩 제품만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또 이 갑상선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콩을 먹더라도 요오드가 들어가 있는 미역 같은 것을 적절히 배합해서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이제 식품과학적으로 밝혀진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말씀 가운데에서 뭐 기름을 꼭 그 날 걸만 먹어야지 구태여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일반적인 면에서 서민들이 야 잔 먹고 호두 먹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일반 식품으로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식용유인 것입니다. 그럼 그 식용유가 나쁘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일반 국민들이야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그러면은 잣이나 호두나 이런 것만 찾게 될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네.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 또 등푸른 생선 나쁘다 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네, 이제 뭐 심지어는 뭐 멸치까지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이렇게 비약이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등푸른 생선 항목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제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100% 놓치지 않고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 미국에서 전 세계적인 식생활하고 이 성인병 관계를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에스키모인들이 이게 콜레스테롤 많이 먹으면서도 아주 심장병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성분이 뭐냐? 등푸른 생선 가운데 한 1% 정도 들어가 있는 EPA라고 하는 특별한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을 제거시킨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 것이다. 등푸른 생선 많이 먹어라. 이게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양반이 설명을 하시기를 등푸른 생선은 바다 표면에 살고 더러운 물에 살기 때문에 그것은 먹지 말고 바다 깊이
맑은 물에 사는 흰살고기 생선을 위주로 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흰살고기 생선 가운데는 유감스럽게도 EPA라고 하는 성분이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리고 돼지고기 관계를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합니다만서도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 것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서도 순환기계 질환이 없고 콜레스테롤 피해를 안 받는다. 어떻게 배합을 해서 먹느냐? 푸른 이파리 채소도 배합을 하고 종실류도 배합을 하고 먹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이 자체가 나쁘니까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건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예.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상구 선생의 그 치료원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서 만성 신장염 환자가 아침에 물 마시면 좋다 그래가지고 물을 마시다 병이 악화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암 환자가 전부 다 그 T임파구의 활력소만 높이면은 암을 고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것 때문에 이 국민 건강을 굉장히 오도하게 하고 있고 정말 소모성 환자가 단백질을 많이 공급해야 될 환자들도 그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이 책임은 이 잘못된 단견을 갖다가 KBS에서 말이죠. 그 골든 아워에 10시간 그리고 또 특집으로 토요일에 3시간 전 토요일 3시간 프로를 다 봤어요. 이거는 방송국에 엄청난 책임이 있고 방송에서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면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기 지론을 강의하는 건 좋지만은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다수 대중들 앞에 지금 이상구 씨도 반드시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현미 먹으랬다고 전부 현미만 짜증내면서 현미 먹는 건 극단론이다. 극단론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상구 씨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정말 방송국에서는 이상구 씨 자신의 개인적인 소신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방영한 방송국의 책임이 있다는 걸 전 이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노 박사님, 그럼 어디 결론 삼아서 한 말씀을 주십시오. 결론 삼아서 이상구 씨의 말씀에 그것을 피상적으로 이렇게 얼핏 텔레비에서 짧은 시간에 보면은 그 잘못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생활하고 너무도 거리가 머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과학적인 근거 또한 인간의 오랜 그 경험에서 오는 우리들의 체험 막 이런 역사적으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할 적에 우리가 생야채를 먹고 자연 그대로 또 좋은 양질의 생수를 그대로 먹고 네. 좋은 살림 속에서 휘돈 치트가 많은 그 살림욕을 흠뻑 하고 태양 일광 에너지를 충분히 받고 예. 그리고 우리가 오곡백과를 먹으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어도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선인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200세도 살고 300세도 살고 죽은 다음이라도 소위 선인들이 있다고 6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자기 친구네 집 앞에 찾아와서 대화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네. 예, 제가 한마디 예, 허 교수님 결론 주세요.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도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게 방송 매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을 한두 번쯤 소개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또 지금 육식의 피해가 많다고 그러지만은 육식을 못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더 많지 전체적으로 따져서 볼 적에 육식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해가지고 생기는 피해가 많은 건 아닙니다. 요새 사실은 무슨 계층 간에 위화감이 있다고 그러는데 난 이 텔레비전 보면서 난 느낀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고기를 많이 먹어서 저렇게 고기를 많이 먹고 모조리 비형이 생기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앞으로 계속해서 육식을 해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든지 보건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 지금 일본보다도 3분의 1 정도밖에 못 먹거든요. 지금 미국보다 5분의 1 내지 7분의 1입니다. 그렇게 조금 먹는데 거기다가 누구를 위한 텔레비전 방송인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포커스를 초점을 둔 방송인지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은 조화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내지 도구마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단편적인 어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주장한다는 것은 과학 시대가 아니고 네. 의학은 의사가 하는 거고
또 종교는 의학과는 분리된 세계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똑똑히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현명한 판단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후의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볼 것 많은 여행에도 건강은 재산. 당신은 기운도 좋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간장에 활력을 드리는 쓸기담. 당신 덕분에 구경 한번 잘했어. 그럼요. 쓸기담 잘 만났죠? 삼성제약 쓸기담. 신개발